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 요 업로드되는 방송이 11월 18일. 네. 2024년 11월 18일. 이때쯤이면 제 새 책이 나왔겠군요. 서점에 깔렸을 것 같은 날짜입니다. 별 문제가 안 생겼으면. 제목은? 제목이 바뀔 가능성은 없겠죠?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은 나의 영어 해방 일지. 나이가 들어가나요? 나이가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붙었습니까? 네. 영어 해방 일지에서 나의 영어 해방 일지. 부제는 딥L과 챗 GPT로 책 한 권 번역하기. 네. 박평이 다 붙였습니다. 네. 제목과 부제를. 박평이 되게 훌륭한 편집자더라고요. 왜요? 그 JYP 책 그렇게 만지는 걸 보니까 만지는 거 봤어? 되게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약간 부럽더라고요. 표지 보니까 2주 전에 이야기했던 표지도 되게 예쁘고 뭐 제목도 근사하고 부제도 네. 박평이 직접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한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박평이 고민해서 만들 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거 보세요 지금. 어? 이거 야 진짜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박평한테 칭찬받았어요. 저 다른 저자도 이랬으면 좋겠다. 원고 상태 깔끔하다고. 깨끗하고. 근데 다른 저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다 작가님만 이랬으면 네, 좋겠어요. 작가님처럼 그런 그랬으면 거였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요? 아니에요. 네. 아닐걸. 네. 저도 저 출판 나름 편집자이기도 하니까. 정말 뭐 맞춤법 이런 거 거의 이상한 원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글 쓰는 게 직업이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글 쓰는 게 직업인 분들도 급하게 쓰다 보면 주어수로 안 맞는 문장 많고 뭐 맞춤법 띄어쓰기 잘못된 거 많고 앞 챕터와 뒤 챕터 엉켜 있는 거 많죠. 사실. 아니 그렇게 고칠 게 없었는데 왜 4개월 만에 나왔을까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에 나왔을까요? 그거는 박평이 다른 일 하느라고 딜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네. 어쨌든 서점에서 JYP의 올해 두 번째 책 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책으로는 방송을 아마 안 하겠죠? 댓글을 달아주면 JYP가 고마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뭐 읽고 나서 네. 네. 구매 후 댓글 달아주시면 구매 후 인증샷 그리고 인스타그램 JYP도 이런 거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박평도 흐뭇해하고 YG는 배 아파하고 저도 기뻐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 두 분이 잘 되는데 제가 왜 배 아파합니까? 네, 아마도 이 무렵쯤에는 서점에 깔려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은 나온 지 좀 됐어요. 네, 2022년 12월에 나온 네, 책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2년이 된 책인데 네. 이게 꾸준히 잘 팔릴 뿐더러 점점 더 잘 나간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 놀라. 역주행. 뭐 몇만 부? 이거 거의 이제 한 5만 부 가까이 됐어요. 5만 부가 팔렸대요. 근데 2년 이게 만에. 그 근래에 지금 민음사에서 출고되는 책들 가운데 거의 계속 아주 상위권에. 그러니까 이게 만 2년 동안 꾸준히 나가거나 네. 처음에 반짝한 다음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처음엔 오히려 그냥 고만고만했는데 약간씩 이렇게 판매가 더 잘 되는 요즘은 더 잘 팔리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박평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소설이길래 솔직히 저는 이 작가 이름도 모르고 책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서점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저는- 제목의 책이 그러니까 있네. 저는 제목이랑 표지를 보고서야 이 책 근데 나는 읽지는 않았던 책이라는 걸 알겠고 그 다음에 작가 양력을 보니까 저는 이 책 저자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난 작가 양력 떨렁 2줄 적혀 있는데 다 생전 처음 보는 소개라서. 그러니까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네, 저기 GV 빌런 고태경. 네, GV 빌런 고태경 이게 그 뭔데? 책, 그 GV 빌런이 영화에서 하는 그 그 집이에요. GV 네, GV예요? 그 GV. 네, 이 GV가 뭐였지? 근데 게스트 비지팅이었던가 뭐 하여튼 그 시사회 비슷한 네, 거를 네, 네. 맞아요. GV라고 하는데. 거기 등장해가지고 왜 약간 난처한 질문 계속하고 막 이런 이런 아 그런 사람을- 설정이에요? 네. 집이 빌런이라고 이제 하는 오. 그래서 저도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았는데 그 설정이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른 책들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못 읽고 그냥 지나갔던 그 작가님이었어요.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작품이 장편인데 2020년에 한경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고 하는데 한경 신춘문예라는 거는 뭐 한국경제신문이 맞습니다. 하는 거겠죠? 근데 네. 장편을 봤나 봐요 네, 여기는. 그 장편 공모전이에요. 딴 데들이 저 큰 신문들이 단편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한경에서 단편으로 하면은 좋은 작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장편으로 공모를 하는구나 여기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설정이 흥미로웠는데 일단은 그 신인 작가의 데뷔작이잖아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면 보자 이러면서 저는 이제 미뤄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소설집을 한 권 냈습니다. I Tinder You라는. 또 이것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I Tinder You. 그러고 나서 그건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는 그 틴더? 네. 뭔가 하여튼 좀 새로운 네, 네, 시대상을 투영한 뭐 그런 거겠죠. 음. 근데 아무튼 2020년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분께서 2022년에 낸 뭐 장편이죠. 아주 길진 않지만 오늘의 젊은 작가상,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는 두꺼운 편, 한 300쪽 가까이 되네요. 네, 296쪽에서 끝나는데 이걸 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는다. 궁금해서 YG랑 JYP가 읽어봤습니다. 금류입니다. 금류. 정대건 작가의 2022년 12월에 나왔던 금류를 이제 2년 만에 읽고서 지금 책걸상 청취자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이번 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근데 이 책이 조금 계기가 있기는 했는데 그게 한 2-3달 전인가? 네, 그때 어떤 인스타그램에 릴스인가요? 그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서 독자분이신데 이 책을 읽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누워서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아 그래 바이럴로? 네, 그래서 저 셀럽이나 이런 네, 인플루언서 아닌데 네, 그래서 그 민음사 영상이 직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 나의 영어 해방일지도 네. 누군가한테 시켜가지고 읽으면서 내 거는 웃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웃는 미친 듯이 웃는. 미친 듯이 웃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더 이제 궁금해하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읽은 분들이 약간 구애증명 순한 맛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좋은 표현이다. 네 그래서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해요. 이렇게 구매 분석을 해보면 제일 많이 사서 읽으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그땐 10대. 그래서 입소문이 그런 식으로 나고 하다가 그 영상이 나오면서 뭔가 더 이렇게 증폭되면서 이제 확 관심도가 올라갔죠. 정대건 작가는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제가 구애증명 소개하면서 피폐물 장르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저는 금류 딱 읽으면서 이거 피폐물 장르네. 그런 생각을 이게? 하셨구나. 네. 피폐물 장르라는 게 정확하게 개념이 뭔데요? 피폐물 장르라는 건 뭐 어쨌든 이제 웹소설의 한 장르인데 주인공과 중심 인물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계속해서 내몰리면서 피폐해지는 걸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게 피폐물이에요.
이거는 피폐물이라고 보기는 피폐물이죠. 너무 절망적인 너무 상황이긴 절망적인 하죠. 피폐물이죠. 그래도 구애 증명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순한맛 구애 증명이라고. 순한 피폐물? 근데 이게 사실 피폐물이 근데 그 정도면 그냥 비참하다, 비극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아니 있긴 하지만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쵸. 아니 근데 피폐물이 특히 10대, 20대, 특히 10대들한테 호소력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박평이 정대건 작가의 급류 되게 인기가 많다. 10대, 20대들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읽으면서 바로 이거 피폐물이네? 아니 그 라는 생각 들었어. 요즘 10대들은 왜 이렇게 피폐물을 좋아하는 겁니까? 과거의 10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저도 10대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강렬하고 센 얘기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더 비극적이고. 10대 나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피폐물이라는 게 대체로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구가 없는 곳으로 계속 주인공들이 몰리는데 그 몰리는 상황에서 그 둘이서만 그냥 꼭 안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낭만이나 이런데 거의 유일하게 몰입할 수 있는 때가 10대 아닐까요?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 믿음 같은 게 네. 아직 있는 아, 것 그 같아요. 피폐물에는 그러면 주인공들이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둘이 정말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절대적인 사랑 같은 거는 꼭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또 스토리마다 다른데 저도 뭐 피폐물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대체로 이제 그런 설정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주인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걸 피폐물이라고 한다면 급류도 뭐 일종의 피폐물 맞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딱 읽으면서 이거 피폐물로 읽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덤으로 박평이 10대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런 맥락에서 마치 구애의 증명이 10대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거랑 유사하게 이 급류라는 소설이 같은 맥락에서 인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이 두 분한테도 레이더망이 별로 안 걸렸던 거잖아요. 네, 안 걸렸죠. 근데 저는 되게 다른 측면에서 재밌었던 게 저는 그 주인공들의 그 부모들한테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맞아요. 재밌게 잘 맞아요. 봤는데 어떻게 YG도 보셨을지 궁금했어. 솔직히 저 거기 아이들보다는 부모들한테 더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아이들한테 감정이입 되던데요. 어디서 구라를 치? 아니 부모한테는 감정이입 안 되던데 저는. 감정이입되기에는 상황이 별로 네. 많지 않았죠. 요 내용을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도 해야죠. 급류라는 제목은 누가 정했을까요? 기억하세요? 작가가 정했을 직접? 거예요. 아마 처음 원고부터 급류란 제목이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계속 급류가 나오잖아요. 네. 아니 이게 작품 제가 안에. 저의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로망이잖아요. 이름절, 이음절 짧은 그렇죠. 제목으로 책 한 아주 권 내는 그 거. 건조한 네. 스타일로. 네. 제가 이제 4글자까지 해봤는데 더 줄이지 못했거든요. 이번 책도 박평이 뭔가 이렇게 3음절, 뭐 2음절 이런 제목 제시했으면 내가 막 미친 듯이 좋아했을 텐데 사실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게. 근데 저는 허세 같아가지고 약간 별로던데. 허세죠. 급류라는 제목이 허세라고 생각하는 저는 급류라는 제목도 허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허세 느낌이 나가지고 좀. 그래서 약간 용감하지 않아요? 그 신인 작가 축에 가까운데 네. 사실 소설을 내면은 이 제목으로 관심을 더 끌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건조하게 정말 단어로만 명사로만 이루어진 근데 제목? 편집자도 딱히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 게 너무 급류잖아. 근데 급류는 멋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멋있는 단어죠. 세고 사실 쉬운 말도 아니고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낡아진 표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래서 급류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10대들한테 어필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웃겼어요. 급류라는 단어를 10대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귀에 눈에 확 들어오는 요즘 그 표현도 문해력이
저 떨어져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급류라는 단어의 뜻은 다 아나 보죠. 그래도 아니 모르지 않을까요? 모르는 친구들은 이 책을 아예 안 받겠구나 그러면. 음. 근데 뭐 입소문 듣고 야 급류라는 책 봤어? 그거 됐다 재밌다 뭐 이러면은 옆에서 누가 급류가 무슨 말이야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고. 하루 다음인가? 뭐 이래서 몇 류냐? 죄송합니다. 그래 그런 대화 충분히. 인류, 이류, 삼류, 금류 뭐 이런. 그 10대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도 뭐 전혀 어색하지는 않은 거죠. 전혀 10대 남녀라고는 꼭 할 수 없죠. 사랑이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지. 나이가 참, 드니까 주인공들이 계속 나이를 먹고 계속되죠 네. 이야기가. 10대 만났다가 20대가 됐다가 30대까지도 커버를 그러게. 하니까. 제가 지금 읽은 지 한 두어 달 돼가지고 지금 잠시 잊었는데 시간적 배경이 꽤 길게 흘러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2006년부터 거의 2019년 그 정도까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일단은 그 첫 장면 참 강렬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의 근래 제가 읽은 소설들 중에서 첫 장면으로 제 몰입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꼽으면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진평강 하류에 떠내려온. 야, 첫 줄부터 읽어야지. 왜 둘째 줄부터 읽어요? 이 양반이 지금 첫 네. 페이지 또 한 줄을 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다시. 불안한 애감은 결국 현실로 닥쳐왔다. 진평강 하류에 떠내려온 두 사람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건 여름 보충 수업에 등교 중이던 진평고 학생들이었다. 두 남녀의 시신은 엉켜 있어 끌어안고 있는 듯 보였고 사체를 뜯어먹는 다슬기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8월 초 무더운 여름날 높은 수온으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된 상태였다. 남자는 진평 소방서 구조대 반장 최창석이었고 여자는 작년에 진평으로 이사와 미용실을 운영하던 전미영이었다. 강렬하죠. 네, 그래서 저는 두 남녀의 치정 이야기인가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남녀의 이 사랑 이야기가 쭉 여기에 펼쳐지나 역시 한국 독자들은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한국 독자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독자든 네,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안 강렬한데라고 혹시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읽으면은 더 확실해집니다. 마을에는 어째서 다른 집인 도다민의 아빠 최창석과 해솔이네 엄마 전미영의 시신이 함께 떠오른 것인지에 대한 추문이 돌았다. 불륜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돌았고 그 뒤에 치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창석은 UDT 특수부대 출신으로 수영에 일가견이 있어 진평 물개라고 불렸기에 의혹이 더 커졌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하던 진평이 시끌시끌했다. 동반 자살인 거야? 모르지. 발견됐을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대. 그럼 그거 하다가 죽었다는 거야? 둘이 좋아서 했는지는 모를 일이지. 도담 아빠가 몹쓸 짓을 하려다 그런 거면 사건인 거고 둘이 눈이 맞아 그런 거면 사고인 거지. 여기까지 읽으면 진짜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이제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저도 요 두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를 읽는 순간 이 책은 무조건 끝까지 다 읽겠구나. 솔직히 저 박평이 잘 팔린다고 추천하긴 했지만 제가 읽다가 뭐 한 50페이지 읽었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 버렸을 거 아닙니까? 구애 증명은 그래도 읽었잖아요. 구애 증명은 버릴 정도는 아니었죠. 제 취향이 아니었을 뿐. 네, 구애 증명은 20만 부, 30만 부 팔린다길래 계속 읽었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구애 증명이 그런 취향이었다고요? 뭐 때문에 끝까지 읽으신 겁니까? 어떻게 하면 몇십만 부 팔 수 있는지 비결이 궁금해서 그렇죠. 읽었다. 왜? 끝까지 읽었죠. 그래서 네.
그래 금류도 5만 부 어떻게 하면 팔리는지 궁금해서 봤다 왜? 네. 근데 너무 도입부가 저도 이런 그 수사물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이제 이 스릴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단 읽을 수밖에 없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책이 이 사건 사고로 얽힌 두 남녀의 아들 딸의 얘기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아까 그 JYP가 읽은 부분에 나온 도다미와 해솔이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도다미는 여성, 해솔이는 남성. 둘 다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 네. 자, 다 들으셨죠? 도다미가 여학생입니다. 도다미 아빠 수영에 엄청 능력이 뛰어난 특수부대 출신의 소방관, 네, 진평소방서 구조대 반장. 네, 최창석 반장. 네. 그리고 해솔이라는 남학생의 엄마 미장원 운영하는 무슨 미영? 전미영. 전미영. 당연히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 관계가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둘 다 솔로였으면은 문제될 게 없었을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최창석 반장의 아내, 그러니까 저 도담의 엄마는 몸이 약해가지고 병원 신세를 되게 오래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부부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 최창석 반장이 그 마을로 1년 전에 이사를 와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그 해솔이 아빠는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사별인지 어쨌든 부재하고 있고, 그 엄마랑 둘이서만, 그 저도 지금 읽은 게 좀 헷갈려가지고 이별인지 사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엄마랑만 네. 살고 있는데 그 미용실 주인 미영과 그 아내가 병원에 있는 창석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게 된 거죠. 바람을 피게 된 거죠. 불륜. 네. 뭐 첫 장면만 읽으면 이제 불륜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알 수 없지만 이제 네. 뒤를 보면은 조금 가다 보면은 네. 두 분이 사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저랑 JYP가 읽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책이 한 3분의 1 정도에서 다 그 어떤 사정이었는지가 독자들한테 설명이 되잖아요. 다는 아니죠. 꽤 다는 꽤 아니죠. 되죠, 꽤. 근데 일단은 다라고 합시다. 네. 왜냐하면은 뭐 반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꽤 설명이 되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 책이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이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도담과 해솔의 관계와 그리고 도담과 해솔의 처지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럼 도담과 해솔은 원래는 무슨 사이였느냐? 음. 아무 사이 없는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집 엄마와 이 집 아빠가 그렇게 발견되어서 둘이서 뭔가 충격을, 이런 게 아니죠. 원래 그 두 학생 사이에는 그런 걸 전문 용어로 이제 썸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빠 엄마가 서로 만나게 되는 사건과 해솔과 도담이 서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사실 겹치는 사건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1년 전에 이사를 왔다고 했으니까 네, 그 1년 이장원 전에, 원장님이 1년 전에 이사를 온 다음에 도담이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수영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진평강 유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진평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진평강은 뭐랄까요? 읽은 독자들은 뭐 약간 가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가평 정도? 그런 느낌이죠. 네, 가평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생들이 여름마다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리고 또 항상 또 물놀이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물과 너무 친하지만 또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수영도 잘 하고 이제 이런 친구인 거죠. 근데 반면에 해솔이는 그냥 도시의 모범생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 시골로 이사를 왔지만 수영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몸도 좀 약하고 음. 나중에는 운동을 잘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운동 신경도 좀 둔하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파리한 도시 청소년 10대 뭐 이런 걸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지죠. 이제 물에 빠지죠. 음. 그 해솔이가 물에 빠지는데 그 물에 빠진 해솔이를 아빠가 구해주지. 도담이가 구하려고 하다가 아빠가 같이 구하는 것 아닌가요? 도담이가 네.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도담이가 해솔이를 구하죠. 네. 구해줬는데 지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 도담이는 아빠가 구하고 이랬던 네,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셋 다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네. 가물가물한데 근데 아빠가 구해준 건 확실해. 네, 이제 그래서 아빠가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해솔이는 도담이가 생명의 은인인 거고 그러면서 그 둘 사이는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썸보다는 훨씬 가까운 그렇죠. 사이가 가까운 됩니다. 둘이 서로 좋아하죠. 네. 좋아하고 저 뽀뽀도 하고 네. 뭐 이제 네. 그런 사이였죠. 그런 사이가 되고 사실은 그런 10대 때 그런 계기가 있으면 당연히 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그 외지에 와가지고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해솔이의 엄마인 그 미영 씨 입장에서는 그 창석 씨가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데다가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석 씨는 창석 씨대로 그 뭐 아내가 계속 몸이 약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도담이를 돌보면서 살림을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도시에서 온 그리고 외모도 되게 훌륭한 것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영 씨가 자기에게 호감을 표시를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같이 호감을 표하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고 아들과 딸은 아들과 딸대로 서로 연애가 되는 사이가 되는데 사실은 양쪽 다 잘 몰라요. 서로가 사귄다는 거를 모르는 모르죠. 상태인 숨기죠, 거죠. 특히. 네. 특히 엄마 아빠는 당연히 불륜이니까 숨겨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족은 그 초반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네 명이 같이 물놀이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하여튼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도담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그 엄마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밝은 표정의 웃음을 그 미영의 아줌마한테는 보여주는 걸 보면서 다시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 놀러 왔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우리 가족 아닌데 맞아.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약간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병원에 누워 있는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아빠랑 미영 아줌마가 너무 친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둘이가 친해지면은 자기랑 해솔이의 관계는 이상한 관계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형제가 되는 거. 남매가 되는 남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 두 어른들이 사귀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약간 소문 널리 퍼지진 않지만 이제 그런 그쵸. 이야기가 조금 돌고 수근수근 거리는 얘기가 들려오죠. 둘이 좀 뭐 요새 만나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어디 같이 가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런 거. 근데 그리고 독자들은 다 알죠. 독자들은 다 알죠. 독자들은 다 알죠. 그리고 약간 뭐 거짓말 한 게 들통나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아빠가 어디 맞아. 간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딴 데서 목격되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그 도담이와 해솔이랑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원래 도담이 친구. 맞아. 그리고 그 이제 친구가 도담이가 알려주지. 계속해서 얘도 혹시 해솔이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식하는 어렸을 때부터의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야 근데 30분쯤 떨어진 약간 읍내 비슷한 곳에서 근데 나 거기 읍내에서 해솔이 아빠랑 해솔이 엄마랑 너희 니네 아빠랑 같이 차 타고 가는 거 봤다? 나 지난번에 외할머니 집 갔을 때 근데 우리 아빠는 그때 뭐 딴 데 간다 그랬는데 근무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해솔이한테 물어보죠. 너희 엄마 지난 주말에 어디 가셨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어디 간다고 갔는데 근데 이제 둘 다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둘이 같이 있었던 거지? 그것도 거짓말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지네 엄마 아빠를 쫓아간다고 표현해야겠죠. 진짜 둘이 무슨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계곡으로 이렇게 갔다가 네 물에 빠지고 그 사건이 이제 문제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해야겠죠? 아주 초반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한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 정도. 네. 네.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그 소설 초입에 묘사된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엄마 아빠는 어쨌든 그렇게 세상을 떴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을 뜬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될 추문의 주인공이 되었고 아버지는 거의 불명예스럽게. 네 그리고 도담이는 아픈 엄마랑 둘이만 남은 상태가 되고 해솔이는 천의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솔이는 고아가 되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도시에 있는 할머니한테로 가게 되고 도담이는 도담이대로 생계를 어렵게 꾸리는 엄마랑 같이 그 마을에서 온갖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소설의 한 3분의 1까지 이야기고 그 이후에 도담과 해솔의 사랑 이야기, 만남과 이별 그리고 뭐 애증 그리고 또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비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급류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3년 뭐 그 정도 딱 뛴 다음에 둘 다 대학생이 되고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다시 만나서 새로운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그 새로운 스토리만 한 200쪽 가까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들은 점점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19년까지 이야기니까 19년까지예요? 네, 2019년까지. 2005년부터죠. 2005년부터. 엄밀히 말하면 이사 오는 장면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2005년에 17살이었던 그 두 친구가 2019년에는 몇 살이죠? 그런 어려운 계산은 제가 잘 못합니다. 네. 완전 성인이 돼서. 네. 아우 내용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딱 그냥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야기. 사실 저는 그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를 보려고 둘이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도 전 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뭔 얘기를 해 지금 앞에 지금 5분의 1도 얘기를 안 하면. 아니 그것도 저는 약간 스포일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포일러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이미 그렇죠. 했어요. 중요한 네. 정보긴 하죠. 중요한 정보죠. 그냥 맞아요. 그 두 사람이 죽는데 이 둘이 개입이 되었다. 그게 200쪽이나 150쪽쯤에 나오면 내가 말 안 했는데 앞에 나와요. 한 되게 앞에 나와요. 50쪽, 되게 앞에 60쪽쯤에 나와요. 나온다고. 되게 앞에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 딱 나온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 작가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음. 네. 자, 이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쉬는 시간에 좀 고민 좀 해보죠. 다음 회차에는 뭔 얘기를 할지. 그리고 다음 회차에 저희들이 미쳐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책을 읽으세요. 아니야. 네. 다음 시간에는 딴 책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계속 들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날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